엘바 섬을 빠져나온 나폴레옹은 1815년 3월 1일 프랑스 본토에 상륙하여 파리로 다가선다. 루이 18세가 벨기에로 도피하자 3월 20일 파리에 입성한 나폴레옹은 통치의 안정을 위해 새로운 헌법을 발표한다. 유럽의 열강이 결성한 제7차 대프랑스 동맹에 맞서기 위해 나폴레옹은 군사력 재건에 나선다. 하지만 징병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약 30만 명의 병력을 모으는 데 그친다. 입헌군주제를 도입한 루이 18세는 농민과 도시 노동자 계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강제 징병제를 폐지한 바 있다. 결국 나폴레옹은 자발적으로 모집된 병력과 기존의 국민 방위군을 활용해 경험이 부족한 병사들로 군대를 구성한다. 로스차일드가의 네이선 로스차일드는 유럽에 구축한 정보망을 통해 형세를 예의주시하며 전략 정보를 수집한다. 1815년 6월 18일 영국과 프랑스 간의 로마 법통 대결인 워털루 전투가 시작된다. 로스차일드가의 스파이들은 양측의 군사 현황과 전황을 말과 캐속선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런던에 전달한다. 워털루 남쪽의 고지대에 방어선을 구축한 웰링턴은 불리어로부터 5만 명의 프로이센군 지원을 확약받는다. 나폴레옹은 6만 8천 명의 웰링턴군이 더 북쪽으로 후퇴하기 전 섬멸하기 위해 오전 11시 30분경 전투를 개시한다. 남쪽의 산등성이 경사면에 진을 친 7만 3천 명의 프랑스군은 평야를 가로질러 공격해야 하기에 전략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다. 포격으로 압박한 프랑스군은 중앙 병력을 유인하기 위해 웰링턴군 좌익의 우구몽 성 저택을 공격한다. 웰링턴은 중앙 병력을 유지하며 병력을 산등성이 너머로 후퇴시켜 포격의 피해를 최소화시킨다. 나폴레옹이 중앙에 4개 보병 사단과 흉갑 기병대를 투입해 공격을 확장하자 웰링턴군은 거센 압박을 받는다. 웰링턴은 방진 전술과 예비 병력의 배치로 제2방어선을 지켜낸다. 오후 1시경 나폴레옹의 1군단이 공격을 시작하며 좌익의 1사단이 방어 거점 라이상트 농장을 공격한다. 하지만 영국과 하노버군의 방어로 프랑스 보병은 제2방어선을 돌파하지 못한다. 오후 3시 적의 후퇴를 오판한 마르샬 내의 근위 기병과 직속 기병 5천 명이 대규모 돌격을 감행하나 웰링턴군의 방진에 막힌다. 병력 부족으로 나폴레옹은 내의 증원 요청을 거절한다. 오후 6시 불리어의 프로이센군이 도착해 연합군 좌익을 보강하자 웰링턴군의 전선은 안정된다. 그루시의 지원 없이 홀로 싸운 프랑스군은 프로이센 주력군의 공세에 혼란에 휩싸인다. 나폴레옹은 불패의 근위대를 마지막 카드로 투입하지만 영국군의 일제 사격과 산등성이 뒤에 매복한 병력의 반격으로 격퇴된다. 명령 전달 지연과 그루시의 실패로 프로이센군의 합류를 막지 못한 나폴레옹은 끝내 연합군의 견고한 방어에 부딪힌다. 영국 기병대의 돌격과 프로이센군의 우익 돌파에 프랑스군의 전선이 무너진다. 방진을 형성한 근위대의 엄호 속에 나폴레옹이 전선에서 물러서자 연합기병대는 밤 11시까지 추격한다. 나폴레옹의 버려진 마차를 탈취한 웰링턴은 6월 19일 전투를 설명하는 공식 전보를 영국에 보낸다. 나폴레옹의 패색이 짙다는 정보를 취득한 네이선은 런던 증권거래소에서 태연히 영국의 국채를 팔아치운다. 수십만 달러의 영국 국채가 쏟아지자 영국의 패배로 오해한 투매 광풍이 일어나며 영국 국채는 액면가의 5%까지 급락한다. 6월 20일 네이선은 폭락한 국채를 닥치는 대로 다시 사들인다. 전보가 런던에 도착한 6월 21일 웰링턴의 특사 헨리 피시가 영국의 승리를 알리자 국채 가격의 급등으로 네이선은 20배의 막대한 차익을 거둔다. 잉글랜드 은행의 실권을 장악한 네이선 로스차일드는 공채 발행을 주도하며 영국 최고의 채권자가 된다. 그루시의 결정적 실수로 분리 격파 전략에 실패한 나폴레옹은 6월 22일 두 번째로 퇴위한다. 루이 18세가 파리로 복귀하여 7월 8일 부르봉 왕조가 복원되자 나폴레옹의 101천하는 종결된다.